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당 대전서갑 박병석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각오 아래 문재인 정부가 역사에 남는 기록되는 정부가 되도록 총리로서 취임을 하신다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총리, 그리고 정치력을 갖춘 경제총리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야당 측에서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총리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는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잠재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입장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같은 입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남북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오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7년도의 상황, 즉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또는 출범하기 당시의 상황은 무려 한 해 동안에 17차례의 미사일과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출렁이었고 외자는 빠져나갔습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밥 워드의 공포라는 책에 보면 2017년 미국은 실제로 이번에 이란에서 시행했던 참수작전에 대한 실제 훈련을 미주리조 오자크에서 했습니다. 북한과 지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일적질발의 의기였습니다. 지금 18년에 비해서 많이 후퇴는 했지만 그래도 17년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을 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특히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정책의 일환이고 중국도 동북아 정책의 일환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명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말 현재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경악할 일이죠. 전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지역에 전 인구의 50%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교통의 문제, 대기오염 등 환경의 문제, 이 모두가 인구 밀집에 따른 부작용인 것입니다.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가 되고 지방은 부족해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 서울도 지방도 함께 잘 살기 위한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한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2006년에 혁신도시 1기를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방은 아직도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1기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지금 연구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끝나면 1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다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따라 그 공공기관과 지역의 기업체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이 클러스터가 돼서 성장 동력을 만드는 제2기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예, 저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소신을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정부들이, 역대 정부들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펼쳤지만 금방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적인 중요 의제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계된 질의입니다. 길과장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압니다. 무슨 뜻이죠? 이제 세종시의 과장들이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의미죠. 예,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네.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사이에서 길과장, 하국장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길과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세종시와 국회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과장들은 길에서 시간을 보낸다. 길과장이고요. 카국장은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과장하고 직접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카톡으로 받고 카톡으로 지시한다 해서 카국장입니다.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는 곳은 남아공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합쳐야 됩니다. 작년에 세종시에 공무원들의 출장비, 단순 출장비만 330억, 그리고 출장 횟수가 33만여입니다. 적어도 중앙부처가 내려가 있는 11개의 상임위는 국회 상임위도 세종시도 옳다, 옮기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 또 아울러서 대통령의 제2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로, 즉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하면서 따르는 비효율을 수정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시간과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정책 제품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대면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길에서 다 깔아버리는 이런 상황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2집무실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이제 그 국회의 세종 이전이나 또 대통령실의 이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당장 현행 헌법 하에서 국회나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비능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저도 그게 그 논의가 적절한지, 경제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국민 편익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만들었었죠. 지금도 국민의 입장에서 세종시의 분원을 만드는 것이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이 국회와 정부 간의 협치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길이다 하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분 쓰겠습니다. 아니 1분 지금 들여놨습니다. 네. 네. 그 대신에 8분 되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